이번에 다룰 내용은 조금 생각을 해야 될 시간까지 있는데, 자, 우리가 2차 방정식을 처음 배웠을 때 말이야,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에 대해서 항상 다뤘었잖아, 맞아?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뭐였었지? 우리 이걸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알파 베타는 0 이렇게 표현했던 거 기억나니? 네. 기억난다면 내가 아까도 썼던 부분인데 똑같이 한번 써볼게. x 더하기 y는 4야. sorry 5야. x 곱하기 y는 4야. 그러면 얘를 물론 y는 5-x에서 1차를 여기다 대고서 문제를 풀 수도 있었잖아. 근데 새롭게 해석을 해보자고. 이게 어떻게 해석 가능하냐면 어떤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x와 y다. 그럼 두 근의 합이 5가 되고 두 근의 곱이 4가 된 거잖아. 이해됐니? 그러면 그 어떤 2차 방정식인지 모르는 거니까 이 보통 2차 방정식 하면은 미지수를 x라고 그러는데 여기 이미 x가 있으니까 뭐라고 쓸 거냐?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칠 거야. t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yt 플러스 xy는 0 이렇게 쓸 수 있잖아. 맞아? 그러면 정리가 t 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3은 0이라고 새로운 2차 방정식이 나와버리지. 그럼 t가 뭐라는 얘기야? 1 또는 4가 되는 거야. 맞아? 근데 t가 뭐야? 이 2차 방정식의 근인 거잖아. 그 근이 x 아니면 y인 거잖아. 그러니까 결론이 x가 1이거나 y가 1이 될 수 있다는 거야. x가 1이라면 y는 뭐가 돼야 돼? 4가 될 거고 y가 1이라면 x가 3이 되는 거야. 간단하지?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식을 뭐라고 부르냐면 배울 필요는 없어. 대칭식이라고 얘기해. 뭐냐면 x, y를 서로 바꿔버려도 똑같아. 식의 변화가 없어. 요 x 자리에 y를 쓰고 y 자리에 x를 써봐. 식이 바뀌었어? x 자리에 y를 쓰고 y 자리에 x를 쓴다고 해서 식이 바뀌었어? 바뀌지 않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칭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거기서 꼭 주목해야 될 거는 하나는 합인 거고 하나는 곱으로 되었다는 거야.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2차 방정식을 수립해서 답을 구해낼 수 있다. 789번 봐봐야 되나?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1대 근데 x 곱하기 y는 20이에요. 근데 얘를 만족하는 순서상 x, y를 모두 다 구하래. 자, 연립 2차 방정식이야. 맞아? 잘 생각해봐. 얘 몇 차야? 얘는 몇 차야? 그럼 선생님이 기본꼴로 나타내라고 그랬잖아. 1차로 먼저 만들어야 돼. 만들 수 있는 데가 없어. 1차로 될 수 있는 경우가 없다고. 지금 인수분해 자체가 안 돼. 이해돼서 무슨 말이지? 그러면 자, 얘는 더 이상 뭐 쓸 게 없어. 그냥 x 곱하기 y는 20인데 얘는 곱셈 공식에 의해서 변형할 수가 있다는 거야. x 플러스 y를 제곱해서 2xy를 빼면 되는 거지.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식 자체가 뭘로만 나왔어? 합과 곱으로만 나왔잖아. 그러니까 자, 여기서 잘 봐. x 플러스 y를 p라고 잡고
곱하기 y를 q라고 잡을게. 그럼 식이 이거 어떻게 돼? p 제곱 마이너스 2q는 40일 맞아? 그럼 q는 20 맞니? 그럼 여기 봐. 얘 1차 거고 얘 2차 거잖아. 네. 얘 2차잖아. 네. 근데 얘는 1차로 나와 있잖아. 대입하라. p 제곱 마이너스 40은 41. p 제곱은 81. 맞습니까? 그러니까 p가 될 수 있는 거는 뭐야? 8 마이너스 8. 9 마이너스 9. 두 가지가 나오는 거지. 됐어요? 그러면 자 만약에 p가 9라면 q는 뭐였는데? 20이잖아. q는 뭐였는데? 20이잖아. 맞아요? 근데 p는 뭐였어? 불러둔가? 네. X 들었어요. p는 합이란 말이야. q는 뭐라고? 어떤 방정식의 두 분이 x, y라고 칭하면 얘는 t 제곱 두 분의 합이 p인 거니까 마이너스 9t 플러스 20은 0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t는 뭐가 돼? 4 또는 5가 나오게 되겠지. 근데 이 p가 뭐냐 말이야. 그 두 분이 x 아니면 y가 두 분인 거야. 그게 x가 4라면 y가 5인 거고 x가 5라면 y가 4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x고 둘 중에 하나가 y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순서상이 하나, 두 개 나오잖아. 됐어요? 그래서 789번의 답 요거 4,5 그 다음 5,3 이거 써줘야 할 것이고 다음 요거는 t 제곱 플러스 9t 플러스 20은 0이 되버리겠지. 인수분해하면 t는 마사트는 마이너스 5란 말이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x고 둘 중에 하나가 y인 거란 말이야. 하나 x가 마이너스 4라면 y가 마이너스 5가 되는 거고 x가 마이너스 5라면 y는 마이너스 3은 된다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조금 얘가 표준이니까 총 4가지를 다 써야 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이 4가지를 다 써주면 정답. 근데 여기 X는 뭐냐 Y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뭐라고? 여기 1차식을 바꾸는 거 있잖아요. 근데 X는 뭐냐 Y분의 20을 해야 돼요. 안 되는 게 아니야. 1차식을 바꿀 수 야. 있어요. 얘가 1차식이라고? 얘를 1차식이라고 얘기한다고? 아니요? 이게 지금 미쳤나? 항이 뭐지? 항? 항이요? 다항식 지금까지 배웠잖아. 다항식. 네. 1차 방정식 다항식이야. 네. 2차 방정식도 다항식이고 항이 한 개 이상 있는 식의 방정식이란 말이야. 근데 항은 뭔데? 문자와 숫자의 곱으로 이루어졌을 때 하나의 항이야. 그때 항이라고 칭할 수 없는 경우가 뭐였어? 문자가 분모로 가는 건 항이 아니야. 근데 얘는 항이 아니라고. 근데 네가 이런 생각 틀리지 않았어. 근데 봐봐. 이렇게 줄 거면 여기다가 뭘 대입해요? y에 대해서 정리해서 대입해야 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그걸 썼다가 하면은 문제요? 요거를 여기다 해볼까? 대입해봐. y 제곱분의 400 플러스 y 제곱은 41 됐어? 네. 그럼 양변을 뭐 곱해야 돼? y 제곱을 곱해야지. y는 그냥 4차 방정식이 돼. 4차 방정식이 된다고. 못 푼다는 게 아니야. 4차 방정식 못 풀어? 조립제법으로 풀면 되잖아. 그럼 y의 근이 몇 개 나오겠어? 4개 나와. 이렇게 해도 나온다고. 근데 왜 굳이 그렇게 어렵게 푸냐고. 쉬운 방법이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
페이지 넘겨서 791번. 자, x 더하기 y 더하기 x 곱하기 y는 마이너스 1이고 x 제곱 y 더하기 xy 제곱은 마이너스 20. 연립 2차 방정식이 되는데, 자, 얘가 x-y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어.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얘는 연립 2차가 아니네. 연립 3차네. 뭔 말인지 이해돼? 이 문자가 지금 새로 곱해졌잖아. 맞아요? 네. 그러면 얘를 1차로 바꾸고 뭐 해서 대입하면 되는데 바꿀 수 있냐 말이야. 있어 없어? 없어요. 바꿀 수 있는데? 네, 어떻게요? 문제를 잘못 만든 것 같아. 근데 여기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자, 얘가 합인 거고 얘가 곱인 거잖아. 네. 그럼 얘 x, y로 묶어봐. x 더하기 y는 마이너스 20이잖아. 곱합. 곱합. 곱 아니면 합으로만 이루어지잖아. 됐어? 네, x 더하기 y를 뭐라고 볼까? p. x 곱하기 y를 q라고 두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그대로 대입해봐. p 플러스 q는 마이너스 1. p 플러스 q는 마이너스 1. 이거 q 곱하기 p잖아. p 곱하기 q가 마이너스 20. 굉장히 간단해졌잖아.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한 번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되겠네. 어떤 2차 방정식의 두분이 p와 큰 거야. 어떤 2차 방정식의 두분의 곱이 마이너스 20인 거고.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새로운 2차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한두 번 연습한다고 된다고 안 된다고. t 제곱 두분의 합 마이너스의 두분의 합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t 마이너스 20은 0 되겠지. 이거 이 분수분해가 t 플러스 5 t 마이너스 4는 0이 되기 때문에 t는 4 또는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잖아. 근데 그 t라는 근이 바로 뭐라고? p와 큰 거야. 그러니까 p가 4라면 q는 마이너스 5, p가 마이너스 5라면 q는 4가 된다는 거야.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됐어요? 그래야 더했을 때 마이너스 1, 곱했을 때 20 다 나온다고. 마이너스 20. 자, 그럼 케이스를 또 나가야 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냐? x-y잖아. 자, 첫 번째 p가 4, q가 마이너스 5라면 여기 맞췄잖아. x 더하기 y가 뭐란 얘기야? 4. x 곱하기 y가 뭐란 얘기야? 마이너스 5. 또는 x 더하기 y가 마이너스 5에 x 곱하기 y가 4라는 얘기인 거지. 됐어요? 그럼 다시 한번 해석할 수 있겠지. 어떤 2차 방정식에 두분이 x, y인 거야. 두분이 x, y잖아. 그럼 두분의 합, 두분의 곱이잖아. 그럼 여기 t 방정식을 했으니까 이번에 새로운 문자 뭐로 할까? 대문자 t로 하자. t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자, 이거 분수분해 t 마이너스 5에 t 플러스 1 맞아요? 그러니까 t는 5 또는 마이너스 1일 때 이 의미가 뭐라고? x가 5라면 y가 마이너스 1인 거고, x가 마이너스 1이라면 y는 5라고. 됐어요? 그럼 여기서 x-y 하면 뭐예요? x-y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잖아. x-y x-y 유한이면 마이너스 1인 거야. 다음 요 녀석 t 제곱 뭐야? 플러스 5t 플러스 4 0 됐어? 그러면 t는 마이너스 4거나 t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그 말은 x가 마이너스 4라면
됐어요? 그럼 x 마이너스 y 중에 가장 작은 건 마이너스 6인 거야. 답이 마이너스 6이고. 어렵지. 이거 시험 문제 나와. 어렵다고. 어려워서 포기하는 게 아니고 어려우니까 연습을 더 많이 해야지. 네. 녹화까지 했잖아. 네. 뭐 해야 돼? 보라고. 지겹도록 보라고. 날 보지 말고 칠판을 보라고. 감이 생길 거야. 계속 풀려고. 아, 그만이구나 이게. 정리를 해봐. 그러면 792번은 좀 쉽게 너희들이 답을 수 있을 것 같은데 792번 볼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 x 플러스 y는 k. 자, 연립 2차 방정식 되는데 오직 항상 얘들아 이거 우리가 1,2 얘가 뭐야? 순서쌍이라고 그러지? 이게 지금 하나만 있다라는 거야. 이거 하나만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2차 방정식, 2차 연립 방정식 했을 때 x, y가 막 2개도 나오고 4개도 나오고 했었잖아. 근데 얘는 딱 하나만 있어. 그러면 기본 얘는 2차고 얘는 1차 나왔잖아. 그 y는 뭐라고 쓰면 돼? 마이너스 x 플러스 k 맞니? 이 녀석을 여기다가 대입할 거야. 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k 이 제곱은 2 됐어요? 정리할 거야. x제곱 2x제곱 나오겠지? 마이너스 2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2는 야, 이렇게 될 거야. 그런데 순서상 이거 오직 하나만 있으니까 만족할 수 있는 x는 몇 개만 있어야 돼? 하나만 있어야지. x가 2개 나오면 순서상이 2개가 될 거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야? 요걸 만족하는 x값이 오직 하나만 있어야 된다고. 뭐니 이거냐? 얘 그냥 하나래. 맞아. 중근하면 뭐가 딱 나왔는데 판별식이 0인 거지. 이거 반의 제곱하면 뭐가 돼? k 제곱 마이너스 a c
얘가 0이어야 된다.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k제곱에 k제곱 했으니까 마이너스 k제곱 될 거고 이거 플러스 4. 네. 따라서 k제곱은 4. 따라서 k는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는데 뭘 구하래? 모든 실수 k의 곱 2하고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4가 되겠지. 정답은 2번. 796번 x 플러스 y는 2k 마이너스 4 x 곱하기 y는 k제곱 마이너스 8 이번에는 얘가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 정수 k의 최소값 실근이 없대. 맞아? 실근이 없다는 거는 순서상이 있어 없어? 이거를 만족하는 x 값에 따라서 y 값인 이 실수, 이 순서상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뭐라고? 문제를 좀 읽어볼래? 뭐라고 써 있는데? 796번 문제를 읽어보라고 뭐라고 써 있는지.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럼 x, y가 존재하지 않는데요. 순서상은 존재한다고? 순서상 자체가 없다라는 거라고 지금. 여기에 들어갈 x 값이 없고 여기에 들어갈 y 값이 없다. 맞아? 그런데 여기 몇 차야? 얘는 몇 차야? 그래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k 마이너스 4가 될 거 아니야. 뭐 하면 돼? 이 y를 대입. 그럼 x 곱하기 마이너스 x 플러스 2k 마이너스 4는 k제곱 마이너스 8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정리. 마이너스 x 제곱에 플러스 2k 마이너스 4x 맞아? 요거 전체 여기에다가 곱해준 거야. 그럼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8은 0 됐어요? 그럼 요거의 x값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다고. 그러니까 뭐야 판별식 0보다 작아야지. 이걸 만족하는 x값이 없으니 y값도 없는 거야. 됐어? 그러면 반의 제곱 k-2의 제곱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c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8 됐어? 얘가 0보다 작아야 된다. 이거 정리하면 되겠네.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없어질 거고 마이너스 4k 플러스 4 플러스 8 0보다 작고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12보다 작고 k는 3보다 크다 나와야 되겠지. 그럼 3보다 큰 것 중에 가장 작은 점수는 4. 정답은 4가 되는 거예요. 정리. 쉬우지 않았어 그러면? 응? 머리가 무서워요. 연습하면 다 돼. 안 될 수가 없어. 연습하라고.
내용은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내가 인수분해까지 한 거 이거 적어볼게. 이런 2차 방정식이 있고 이런 2차 방정식이 있거든. 자, x는 1 또는 마이너스 3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얘는 1 또는 마이너스 1이 되겠지. 맞아? 그러면은 이게 뭐야? 둘 다 x는 1을 가지고 있는 뭐라고 얘기하면 돼? 공통근이 되는 거야. 공통? 맞아요? 그러면 자 봐봐. 어떤 사실이 있냐면 얘가 A라는 식인 거고 얘가 B라는 식이 있어. A와 B를 더해볼게. 더하면 이거 더하면 맞아? 이거 공통인수가 돼버리잖아. 그러면 x-를 묶어버릴 수 있겠지. 그럼 이거 둘이 더하면 2x 플러스 4 맞아? 그럼 새로운 근이 나오게 되는데 1 또는 마이너스 2라는 두 새로운 근이 나오는데 얘는 또 뭐야? 어차피 공통근이잖아. 그럼 두 근을 빼볼게. 두 근을 빼도 뭐가 돼? 공통적으로 묶을 수 있는 애가 x-1 맞아? 거기에다가 요거 빼기 요거 하니까 2 맞니? 이렇게 해도 새로운 근이 나오는데 공통근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잖아. 뭔 말인지 이해돼서? 그래서 어떤 2차 방정식이 나오는데 공통근이 있다 그러면 두 식을 더하거나 빼도 공통근은 있어. 살아남아 있다. 존재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걸 잘 생각을 해주시라고. 자, 그러면 797번 문항을 봐봐. 797번 문항에 보니까 서로 다른 2차 방정식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 서로 다른 2차 방정식. 무슨 뜻인지 알지, 수연아? 서로 다르다는 거야, 2차 방정식이. 근데 하나는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5는 0이고 다른 하나는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k는 0이래. 서로 다르대, 얘네가. 그런데 뭐래? 오직 한 개의 뭐가 있다고? 공통근이 있대. 그 공통근을 알파라고 얘기했을 때 k 플러스 알파를 구하는 거야. 자, 생각을 해봅시다. 공통근이 존재한다고 그랬지? 그럼 얘 더해주면 식이 간단해지니? 빼주면 된다는 거야. 둘이 빼줘도 공통근은 남을 테니까. 그럼 얘네 둘이 빼봐. 그럼 x제곱 날라가겠지. 얘네들이 빼봐. k-5 x가 될 거고 5 빼기 k인 거니까 빼기로 묶어주면 k-5 맞아요? 그럼 여기서 공통 뭐를 묶을 수 있어? k-5로 묶어줄 수 있잖아. k-5로 묶어주면 x-1은 0인 거네. 맞아요? 따라서 k가 5거나 x는 1인 거야. 자, k 알파 플러스 k를 구하라는데 k가 만약에 5라면 얘들아 여기 봐. 여기다 5 대입해봐. x제곱 5x5 맞아? x제곱 5x5 맞아? 그럼 그 2차 방정식 어떻게 되고 있어? 서로 다르다고 했잖아. k는 5가 아니라는 얘기야. 그럼 결국은 얘가 뭐라는 거야? 즉 알파는 1로 결정된 거야. 됐어요? 그러면 이놈이 근인 거니까 둘의 근의 성질을 대입하면 되는 거야. 대입 1, K, 5, 1번 됐어? 따라서 K는 마이너스 6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 플러스 K는 마이너스 5가 정답이에요.
되겠느냐? 알게 따라갈게. 자, 800번 문제 봐. 좀 어렵다고 얘기할 것 같은데 얘도 마찬가지네. 서로 다르다 그러냐, 맞아? 서로 다르다는 얘기 밑줄 쫙 그어라. 또 문제 잘 읽어서. 근데 fx는 뭐라고 써있어? x제곱 mx 3n gx는 x제곱 nx 플러스 3n.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로 뭐가 있다? 오직 하나의 공통분이 있대. 이게 원리를 이제 생각났네? 이거 뭐 해야 된다고? 빼버리려. 맞아? 자, 빼봐. x제곱 날라갈 거고 n-nx 맞아요? 그 다음 여기서 이거 빼면은 여기 n-n 나오니까 3m-3m이잖아. 그러니까 아니 야 이거 여기서 이거 뺀 거니까 플러스 3n에 마이너스 3m이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 n-n인 거니까 이거 마이너스 3으로 묶어주면 n-n x 마이너스 3 n-n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이거 n-n으로 묶어주면 x-3이 되겠지. 됐어요? 됐냐고? 자 그러면 n이가 x가 3이면 되잖아. 그러면 m과 n이 같아 버리면 어떻게 돼? 두 식이 같은 식이라고. 그러니까 얘는 아니야. 그러니까 x가 3인 게 공통근인 거야. 됐어? 얘도 근이 3인 거고 얘도 근이 3이 있다고 하나. 그런데 문제를 더 읽어볼게. fx는 0의 나머지 근과 공통근이 아닌 나머지 근과 gx는 0의 나머지 근의 b가 3대 1이네. 어렵게 생각하지 마. 봐봐. 여기 집중. 얘 근 뭐 있어? 3 있지? 얘도 3 있지? 근데 공통근이 아닌 두 근의 비율이 몇 대 몇? 그럼 여기 4알파라고 하면 얘는 알파 거잖아. 됐어? 그럼 첫 번째 여기서 봐봐. 두 근의 합은 뭐야? 마이너스 n. 됐니?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1분의 b. 두 근의 곱은 9알파는 3n. 맞아? 세 번째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n. 됐니? 네 번째 두 근의 곱은 3n. 됐어? 이제 끝난 거야. 기본적으로 얘들아 여기 변수가 몇 개 있는지 봐봐. 알파, n, m 세 개밖에 없잖아. 근데 식이 몇 개 있어? 무조건 푸는 거지 이거. 무조건 풀리는 거라고. 확실히 갖고. 자 그러면 봐봐. 요거 알파하고 m하고 같다는 얘기인 거잖아.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뭐였지? 뭘 구하는 거야 이 문제가? 16 곱하기 mn인 거야. 그러니까 m과 n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알파를 없애야지. 알파 자리에 m을 넣으면 되잖아. 알파 자리에 m 넣어봐. 3 플러스 3m은 마이너스 m. 따라서 마이너스 4m은 3. m은 마이너스 4분의 3. m 벌써 찾았네. 됐어요? 그런데 요거는 뭐야? 3알파가 n이 되는 거잖아. 근데 알파는 m이라면서. 근데 m은 얘잖아.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되지. 3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3이 n. 그럼 n은 마이너스 4분의 9가 되는 거지. 다 찾았잖아. 그럼 16 곱하기 n이 뭐야? 마이너스 4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9. 됐어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곱한 게 플러스 16인데 없어지지? 27. 그렇지. 그래서 뭐 27. 정리.